이중 주차 밀다 생긴 스크래치 누가 책임지나?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중 주차한 차를 밀다가 흠집을 내면 누가 물어주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혹시 방송을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차장 이야기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흠집을 내면 누가 물어주나입니다. 이 주제는 예전 MBC FM 모닝쇼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설치 기준이 26년 전 개정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추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전국의 모든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국민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차 앞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주차를 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차된 차를 밀고 정상 주차했던 차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생깁니다. 즉, 내 차를 막은 차를 밀다가 다른 차나 또는 물체에 접촉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 사고의 책임은 이중 주차된 차를 민 안쪽에 있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의 차 앞을 막고 세운 그 이중 주차한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책임은 차를 민 사람, 즉 안쪽 차주입니다. 그런데 차를 이중 주차하고 가버린 이중 주차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주차한 차주는 잘못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원동기, 즉 시동이죠. 시동을 끄고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차가 정지한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차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주차한 차의 경우 제동 장치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통상적으로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험하죠. 또 어떨 때 보면 안쪽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중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쪽에 주차한 A씨가 자기 앞을 막은 B씨의 차를 밀다가 그만 경사진 곳까지 차가 밀려서 쭉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지나가던 C 차량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서 재판부는 차를 직접 민 A씨에게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서 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힘으로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를 밀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60%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중주차한 B씨에게도 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약 30%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10%가 B죠. 이 10%는 사고 아파트 대표회의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의 의무, 특히 사고 지점과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서 굴러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B가 다른 자리가, 그러니까 정상 주차할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고의로 다른 차 앞을 막은 이중주차를 했다면 배상 비율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판결은 이렇고 이제는 물어주는 문제입니다. A 차주는
60%를 배상해 주라고 했는데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 30%를 배상해 줘야 하는 B차주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차주의 경우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걸 들을 때 특약에 보면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라고 매달 몇천 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 들어있다면 차를 밀어서 생긴 흠집 사고를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어린이를 키우는 집이나 노후주택에서 활용 범위가 넓은데요. 예를 들어 윗집에서 물이 새는 누수 피해를 봤을 때 이때 윗집 주인도 이 일상생활 배상 특약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아랫집, 윗집 누수 피해 발생 시 누가 물어줘야 하나에 관한 영상도 조만간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공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다른 집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아파트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는 분들은 따로 돈 들이지 않고 이런 특약을 이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진짜 꿀팁 아닙니까?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차주 B씨는 차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차 사고도 배상을 해주듯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자신의 차로 다른 차나 시설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대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사고 건수가 하나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될 겁니다. 끝으로 대표회의의 비용 처리 문제는 회의를 거쳐야 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 보험에 포함된 시설물 책임 보험으로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자꾸 빼먹으면 다음에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어줄 금액을 보고 보험으로 할지 일반 경비로 쓸지는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차를 막은 차량도 밀 때는 앞뒤를 살펴서 잘 밀자. 가능하면 전화를 해서 차주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입니다. 이중주차를 부득이할 때 내가 할 때는 차가 굴러내려갈 곳인지 아닌지 잘 살펴서 나의 책임 하에 주차를 잘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이중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번 사고가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혹시나 굴러내려간 그 차가 지나가던 아이를 다쳤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또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